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책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작년에는 이 책으로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듣기는 좀 어려워. 근데 막 찾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어때요? 작년 강의를 듣고 그다음 어때? 지금 현강은 또는 인강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때요? 뭘로 이게 이제 현강이나 인강은 올해 하는 거는 복습 강의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이거는 어때? 반복하면 이건 시험 보고 나오면 어때? 진짜 허무할 정도로 문제가 쉬울 수가 있어. 근데 어때? 여러분이 어때요? 만약에 진본성이나 무결성이나 이런 개념을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 어때? 그 문제를 못 풀겠지. 근데 어때요? 그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때? 되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때요? 시험에 날 수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 책에다 다 모아놓은 거니까 이번에도 어때요? 이번에도 자 여러분 OT 강의 다 들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7급이든 9급이든 어때? 이게 18문제는 이 책에서 나온 거야. 근데 나머지 뭐 9급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5문제는 또 어때? 그냥 맞힐 수 있었거든. 문화 제국주의 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치 배운 것만 제대로 풀었어도 어때요? 이게 90점이나 88점 맞을 수 있었다고. 정보사이론 88점이나 92점 맞았는데 떨어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평균 점수가 한 73점 이렇게 되거든. 국어 뭐 60점 맞아도 어때? 국어도 어때? 정보사이론으로 메꿔가지고 어때요? 다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어때요? 계속 강의를 계속 듣는 것도 괜찮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리고 어때?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하면은 이게 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어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하면 이런 거 안 하면 아무리 잘 봐도 60점이에요. 60점. 이해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난 88점에서 92점 맞는다 그러면 다른 거, 그치, 뭐 일반 행정이나 이런 거는 어때?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어때? 이게 훨씬 더 뭐가 있는 거야?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록관리의 기초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록관리의 기초이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록관리의, 그치, 우리가 아까는 원칙이었고 지금 어때? 기록관리의 기초이론인데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주기 개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경제학에서 온 개념인데 사람이 출생해서 성장하고 어때요? 노화해서 뭐 죽는다. 이런 게 생애주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기록도 어때? 생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생산하고 나서 보관하고 뭐 이런 거를 뭐 생애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의의를 봐봐.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생물 유기체의 생애에서 유추한 개념이다. 즉 기록물도 생성, 성장, 소멸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말해서 기록이 생산되고 난 후에 필요할 때까지 사용되다가, 그쵸? 사용된다. 이걸 무슨 기록이라고 하겠어요? 현용 기록, 그치? 자, 활용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소멸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비현용 기록이라고 한다. 그쵸? 시점이 되었을 때 폐기되거나 어때? 기록물 관리 기관에 이관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루어져. 그치? 처분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넘겨. 자, 그럼 특징이야, 특징. 그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쵸?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 활용의 내용과 방법, 가치가 변화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생애주기 이론은 어때요? 이런 변화를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어때? 기록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자, 기록관리 단계라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그치? 현용 단계, 준현용 단계, 비현용 단계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계다. 그럼 이게 나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애주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록관리 단계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 기관과 어때?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용 기록일 때 하고 준현용 기록일 때 하고 비현용 기록일 때 하고 그치?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요걸 보면, 요 표를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어때요? 다 생각이 나면서 사실은 이 표가 가장 중요한 표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기록에는 현용 기록이 있고 준현용 기록이 있고 비현용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개념을 봐봐. 조직이나 개인의 현재 업무에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기록이야. 그렇죠? 그러면 현용 기록은 담당 기관은 누가 현용 기록을 담당하겠어요? 생산 기관이 담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생산 기관을 뭐라고 불러? 처리과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어때? 이 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1차적 가치가 있고 2차적 가치가 있어. 그럼 1차적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사용하는 거이고 2차적 가치라는 건 어때? 이게 참고하는 거거든? 그러면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 주체. 그러면 생산기관, 처리과에서는 누가 이 기록을 그치 우리가 담당한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어때요? 기록도 만들고 현용 기록은 어때? 이 사람이 이 기록을 관리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준현용 기록. 자, 현재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 빈도는 낮아. 얘는 그치? 이제 지금 막 사용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참고되는 기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담당 기관이 뭐예요? 레코드 센터라고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레코드라는 말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요? 현용 기록과 사실 준현용 기록에 사용되는 건데 주로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야? 얘는 레코드 센터는 준현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레코드 센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기록관, 특수 기록관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록관, 우리가 기록관이라든지 이거 건물, 기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관이라든지 특수 기록관은 어때요? 그치 우리가 이게 어때? 아카이브로 가기 전에 중간에 그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관, 특수 기록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관이나 특수 기록관과 구별되는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기록관, 특수 기록관과 구별되는 개념에는 뭐가 있어? 처리과가 있고 이쪽에는 그치?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카이브가 있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준현용 단계에서는 지금 막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 가끔가다 사용되는 거니까 어때요? 이때는 1차적 가치도 있어. 분명히 1차적 가치도 있고 2차적 가치도 있는데 2차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기록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레코드 매니저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레코드 매니저라고 불러. 자, 그러면 비현용 단계예요. 자, 현재 업무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업무에는. 그쵸? 전혀 사용되지 않는데 2차적 활용을 위해 보존되는 거예요. 2차적 활용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뭐 역사를 참고한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게 2차적 활용이란 말이에요. 업무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 기록을 이용해서 어때요? 학문적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담당 기관은 어때요? 아카이브라고 한다, 그렇지? 아카이브즈라고 돼 있는데 아카이브. 그 아카이브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때요?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다, 그렇죠?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 근데 중요한 거는 비현용 단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니까 아예 뭐가 없어. 1차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2차적 가치만 있다. 그러면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아키비스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있고 레코드 매니저가 있고 아키비스트가 있어요. 그럼 아까 기출문제를 생각해봐. 자, 진본성은 누가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아닌데 뭐 여러 사람이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업무 담당자, 레코드 매니저, 아키비스트 중에서 그치. 진본성의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업무 담당자가, 그치. 진본성이라는 건 어때? 만든 사람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난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1번. 자, 보면 기록은 업무에 활용되는 현용 단계 어때요? 업무 활용 빈도는 낮은 준현용 단계.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업무 활용 가치는 전혀 없지만 다른 목적에 필요한 비현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사실 표를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어때? 표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책보다 어때요? 친절한 책이 없어. 이해하셨죠? 자, 그 2번. 이 모델은 기록이 처음에는 어때? 기관의 목표를 위해 보존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때요? 원무 활용 가치가 조직에서 감소하게 될 때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6글자. 이렇게 막 이관돼. 그걸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생애 주기 개념이잖아. 생애 주기 개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기록의 가치가 계속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치? 계속 변해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도 달라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3번을 봐봐 여러분. 종이 기록은 대체로 그 생애 주기 각 단계에 맞춰서 해당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어때요? 물리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종이 기록은 그치 이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 박스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관. 자, 이게 이관이다. 그치 물리 이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각 기록물 관리 단계에서 더 이상의 활용이나 보존할 필요성이 소멸한 기록이 폐기돼. 아카이브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모든 기록을 다 아카이브로 연구 보존하는 게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레코드 중에 어때? 아카이브에 가는 건 어때? 선별됐다고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현용, 준현용, 비현용이라는 전통적인 종이 기록물의 생애 주기와는 달리 전자 기록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봐. 전자 기록물과 종이 기록물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 기록물이 등장하면서 생애 주기 개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21페이지에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생애 주기 개념이 문제로 나면 반드시 뭘 생각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을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자기록물은 어때? 시공을 넘나드는 속성상, 그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단계의 구분이 모호해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종이는 있잖아. 종이는 처리과에 있다가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우리가, 그치? 기록관으로 갔다가 아카이브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전자기록은, 그치? 예를 들면 어때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를 배우거든? 그럼 어때? 그 모든 문서를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어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 거기서 다른 데로 옮겨갈 필요도 없어질지도 모르잖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치? 그래서 어때? 우리가 전자기록물이 등장하면서 생애 주기 개념에 어때?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지? 자, 그러면 자 6번 우리나라도 생산 단계, 그치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그쵸? 준현용 단계에서는 어때? 기록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만든 다음에,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준현용 기록이 되면 어디로 옮겨? 얘를 기록관 시스템으로 옮겼다가 비현용 단계가 되면 어때?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옮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옮겨? 여러분 메일 뭘로 보내? 그냥 그치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잖아. 이해했지? 또는 어때? USB에 담아가지고 갖다가 꽂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옮긴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 자, 비운용 단계라는 3단계 생애주기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전자기록 관리에서는 어때요? 생산 이전 단계라는 가상의 관리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여기 보면 생산 이전 단계가 뭐예요? 생산 이전 단계가 생산되기 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생산 이전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어야 생산을 할 거 아니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어때요? 문서를 만들려면 그럼 어때?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자문서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생산 이전 단계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물론 밑에 나와.
아, 그러면 잘 봐. 이제 종이 기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종이 기록은, 야, 그럼 볼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치. 볼펜 같은 거는, 그치. 그냥 여기 꽂혀 있는 걸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뭐 구축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과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종이 기록물보다는 어때? 전자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이전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기록보다 어때? 전자 기록이 어때? 생산 이전 단계가 중요하다. 그럼 어때? 맞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생산 이전 단계란 어때? 가상의 관리 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자, 7번 이 단계가 뭐야? 생산 이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관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진본성이나 어때? 무결성을 지닌 기록 관리가 시작되고, 조직 업무 분석, 분류체계 확립, 가치 평가를 통한 어때? 처리 일정의 확립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보건복지부는 어때? 여기다 저장해. 그치? 행정안전부는 여기다 저장해. 그 분류체계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어야 어때? 생산을 했을 때 거기다 저장할 거 아니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로 와서 그래서 이제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언제나 쌍으로 기억해야지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이 등장하면 생애주기 개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애주기 이론은 기록이 생산 관리 사용되고 나서 쓸모없는 기록으로 폐기 처리되거나 어때?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 보존 기록으로서 어때? 보존되어 최종 처분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생애주기 개념이야, 그렇죠? 근데 기록관리 연속체 개념은 기록의 식별, 그치? 이게 사실은 전자 문서니까 식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식별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봐. 카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식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식별될까요? 별명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그럼 사람은 뭘로 식별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로 식별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식별, 기록의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그치? 우리가 기록에 어때요? 이 지적 통제라는 건 어때요? 이게 지식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걸 말해. 그 다음 어때? 기록의 이용을 위한 어때?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어때? 네 가지 활동이 어때요? 기록의 생애 주기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애 주기 개념에서는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어때요? 다 달라, 그치? 근데 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다 어때요? 생산할 때도 이 네 가지 단계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때? 보관할 때도 네 가지 단계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연구 보관할 때도 어때? 네 가지 단계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연역을 봐봐. 자, 기록의 연속체 개념은 1980년대에서 어때? 1990년대에 전자기록의 등장과 더불어 어때? 생애주기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나온 것으로 기록이 생산됨과 동시에 여러분 종이는 있잖아. 생산된 다음에 어때?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어때? 보관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생산됨과 동시에 어때?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것과 어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분되며 연구 보존의 가치를 지니는 기록은 어때? 생산 시점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연구 기록관에서 아카이브에서 하는 일을 어때요? 생산 기관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 이게 반복된다고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 발생한다는 게 그런 말이다. 자, 그러면 자, 특징 연속체 이론에서는 그렇지 생산, 획득, 저장, 이용,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자, 기록의 연속체 관리 방식은 종전의 기록 관리자. 그렇죠? 기록 관리자. 그러면 기록 관리자에는 누가 있어요? 자, 처리과는 어때? 이거 생산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때? 기록물 관리 책임자. 이건 어때? 우리가 레코드 센터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자.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자는 어때? 생산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레코드 센터 관리자는 어때? 그 다음 준용용 기록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의 기능과 아키비스트의 기능을 구분해 왔던 방식이 그치?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기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기록 생애 주기에 따르면 기록 관리의 특정한 단계에서 어때요? 기록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단계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이해를 해봐. 자, 처리과는 어때? 처리과에 맞는 지식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때? 레코드 센터는 레코드 센터에 맞는 지식과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 맞는 지식과 업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가 맡은 업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전문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기록 생애 주기에 따르면, 그치? 이게 생애 주기 개념에 따르면 기록 관리 특정한 단계에서 기록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쵸? 그 단계에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된다. 이게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어때?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자, 근데 자, 3번. 생애 주기 다른 단계의 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도 자, 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연속체 개념에 따르면 어때요? 이제 아카이브에 있는 사람도 생산 단계부터 알아야 되고 생산 단계에서 업무 처리과에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이게 아카이브에서 하는 업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처리과, 기록관,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의 종사자는 여전히 각자 업무를 수행할 것이지만 그들의 업무는 어때? 통합된 구조 안에서 수행될 것이며 전문가적 협력과 개발을 제한하는 그치? 자, 어떠한 경계도 없다. 이게 언제? 연속체 개념에서. 이해하셨죠? 연속체 개념에서. 자, 그렇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연속체 개념에서는 자기가 이 업무를 처리하는 어때? 전문적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다른 거, 그치? 내가 처리과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 기록관이나 어때? 아카이브에서 하는 업무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4번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체계는 우리나라는 어때?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뭐에 따랐어요? 생애주기 모델에 따른 어때? 처리과, 기록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3단계를 반영했다. 그러면 처리과, 기록관, 연구기록물 관리기관 3단계를 반영한 거는 뭐에 따른 거예요? 얘는 생애주기 개념에 따른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실제 기록의 관리 단계를 체계화하는 업무 프로세서는 그렇죠? 프로세스 과정. 자, 업무 과정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자, 연속체적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짬뽕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 모델은 생애주기 이론과 기록 연속체론의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죠? 자, 연속체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그건 틀린 거야. 이해하셨죠? 혼합 형태다.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 이제 넘겨서 그렇죠? 자,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기록물도 어때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개념이다. 맞아, 그렇죠? 기록관리 단계에 따라서 기록물 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또한 어때?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3번 기록의 업무에 활용되는 현용 단계, 업무 활용 빈도가 낮은 준현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활용 가치가 전혀 없지만 다른 목적에 필요한 비현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현용, 준현용, 비현용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생애주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4번 기록의 식별, 기록의 지적 통제, 기록의 이용을 위한 가공 작업, 기록의 물리적 통제라는 네 가지 활동이 어때? 기록 생애주기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반복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게 틀렸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생애주기 개념과 연속체 개념이 어때? 이게 두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면 엄청 문제가 쉬운 건데 만약에 어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정보사회론 문제는 어떤 게 문제 자체로는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 왜 그러냐 하면 비문학은 뭐 전혀 생판 모르는 걸 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정보사회론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운 개념에서 내긴 하지만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개념 정도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래서 비문학 문제로 보면 어때? 학급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죠? 알겠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전자기록이에요. 전자기록. 그래서 이런 게 이런 문제를 왜 내겠어요? 이런 문제를? 아니, 여러분이 가서 이제 다룰 게 어때요? 기록에 관한 거니까. 그치?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 이제 전자기록이다. 그쵸? 1번. 자, 1번 봐봐, 여러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그치?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서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어때요? 진본성과 무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법률 문제로 자 우리가 그냥 이 정도 법률이 있다는 것 정도 알면 돼, 그렇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어때요? 진본성과 무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치 조문 자체가 있다. 이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기록물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진본성과 무결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는 거야, 그게. 자, 2번. 전자기록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내용의 위 변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며 사법제도 하에서도 어때요? 법정에 제출된 전자기록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 이제 생각해보면 한글 문서를 만들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어때요? 내가 어떤 글자를 바꿨어. 그럼 어때요? 이게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그치 이걸 구별할 수가 없지. 종이 같은 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만들려면 어때? 되게 어려워.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기록은 어때요? 우리가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변경이 굉장히 쉬워.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냐 하면 전자기록에도 어때? 이렇게 고유성을 부여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세 글자. NFT라고 하는 거야, NFT. NFT는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전자기록에서도 어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와. 어쨌든 전자기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변경했을 때 어때? 이게 변경된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생각을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한글 그치 보고서 그치 교수님이 어때? 레포트 작성하라고 해서 레포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때? 내 컴퓨터에서 어때? USB에 담았어. 그러면 USB에 담긴 이 레포트하고 내 컴퓨터 본체에 담긴 레포트하고 구별이 되냐고. 전혀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어때? 이 책을 이렇게 옮겨 쓰면 어때? 이게 원본이고 이게 그치? 이거는 어때? 필사본이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 또 이걸 가지고 어때요? 복사해도 어때? 복사한 거고 이거는 원본이다. 이거 알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위변조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위변조에 대해서 위조나 변조됐을 때 어때? 이게 뭐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때? 사법제도에서도 어때? 법정에 제출된 전자기록은 어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 이게 증거 능력 인정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해,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실은 어때? 종이 기록물에서 전자기록물의 본격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요즘에 종이로 업무를 다루는 게 어딨어? 일본에서는 그러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어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있으며 기록 관리자들은 어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때? 기록물의 획득, 유통, 처리 등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진본성과 무결성인데 보장하기 위해서 수집 및 이관 도구로 사용되는 전자매체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뒤에 가서 나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외워 그냥 쉽게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하는 거니까 디지털 증거 조사를 뭐라고 하는 거야? 디지털 증거 조사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어떤 기법, 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자, 칼로 이렇게 딱 찔렀어요. 그치? 칼로 찔렀으면 어때? 이 칼은 증거 자료가 바로 되는 거잖아. 바로 국가수로 바로 넘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때요? 뭔가 얘가 뭐 해킹을 했다든지 뭐 컴퓨터 안에 자료는 이걸 증거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봉인해가지고 변경되지 않게 한 다음에 또 어때?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도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어때? 그걸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아울러 디지털 포렌식은 어때? 단순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서, 그렇죠? 기록관리 분야를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록의 다양성이다. 그렇죠? 전자기록의 다양성.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번이 중요한데, 여러분, 자, 이제 4번 봐봐. 수집 이관 도구가 뭐예요? 수집 이관 도구가 전자매체라는 거잖아. 그 뭐가 전자매체야? 매체라는 건 어때? 얘가 매개물이란 뜻이거든? 그럼 여러분 잘 봐. 수집 이관할 때 사용하는 도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 글자? 여러분 컴퓨터로 리포트를 작성했어. 근데 여기서 집에 프린트가 없어. 학교 가서 뽑아야 돼. 그럼 뭐해? 그 USB 같은 게 전자매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때? 전자기록을 옮기는 매체를 전자매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자매체 같은 것도 어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봐. 자, 그럼 전자기록의 다양성이에요. 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때? 전통적 기록물은 문서, 도면, 대장류, 카드류와 같이 어때? 종이 기록물과 사진 필름, 영화 필름과 같은 어때? 시청각 기록물 등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2번 기록물의 수집 미관을 위해서는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어때? 보존 상자. 얘는 전자기록이 아니니까 어때? 그거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존 상자 및 필요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송을 하게 되면 서구에 보존하겠지. 그치? 서구에 보존하고자 할 때 기록물 유형에 맞는 어때?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팔만대장경 어떻게 보존하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근데 3번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치?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였었잖아. 근데 3번은 전자기록이란 말이에요. 자,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 기반으로 생성되는 전자기록물은 콘텐츠 유형 면에서 오히려 어때? 종이 기록물보다 더 다양해졌어. 이해하셨죠? 자, 특히 인터넷 발전으로 인해서 풍부해진 웹이나 SNS가 있으며 그 외에도 어때? 시청각 기록물도 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때? 3D라든지 멀티미디어 등이 많다. 그렇죠? 많다. 자, 넘겨서. 자, 그러면 5번 봐봐. 5번 뭐냐 하면 전자기록물을 이관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전자기록물도 어때요? 이관하겠지. 그치? 아까 처리과에 있다가 어때요? 우리가 레코드 센터로 갔다가 어때요? 아카이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관 관점에서 본다면 유형에 관계없이 파일이라고 하는 컴퓨터 기반의 객체로 볼 수 있다. 얘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필름으로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컴퓨터 기록은 어때요? 전부 파일로 돼 있지. 얘가 동영상이든 텍스트든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파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래서 파일이라는 어때요? 파일이라고 하는 컴퓨터 기반의 객체로 볼 수 있으며 이관 방법은 이관 방법이 뭐가 되는 거야? 옮기는 방법이잖아. 그치? 옮기는 방법은 네트워크에 의한 온라인 이관 방법이 있고, 그쵸? 인터넷으로 보내는 거야. 그쵸? 오프라인 매체인 디지털 기록 매체에 의해서 이관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기록 매체라고 하면 어때요? 이 디지털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매체란 뜻이잖아? 그럼 어때요?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USB 같은 거 있다. 그쵸? 자, 그러면 6번. 자, 종이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구에 비교할 수 있는 전자서구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전자서구가 있어. 그러면 전자서구, 즉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자서구에 해당하는 게 어때? 스토리지 시스템이야. 자, 스토리지 시스템은 저장하는 콘텐츠 유형과 무관하게 어때? 항상 일정한 온도 및 습도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24시간 운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치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어때? 열이 굉장히 많이 나 하셨죠? 그래서 어때? 이거를 어때? 이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쵸 뭐 데이터 센터 제일 큰 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가 있어? 구글, MS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는 어때요?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시키는 것도 그걸 돌리는 것도 전기세가 엄청 나오는데 이걸 시키는 것도 전기세가 엄청 나와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만들면은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겠다. 그런 기술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 시험에 난다는 건 아니고 어디다 만들면은 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디다 만들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어때? 바닷속에다 만들면, 그렇지. 바닷물로 어때? 시원해지니까 쿨링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 뭐 이렇단 말이야, 그렇지? 그 바닷속에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이 만들어가지고 어때? 이거를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바닷속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온도나 습도 같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는 어때? 국가기록원 및 어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든 기록들은 어때요? 전자적 기반하에서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자적 기반하에서 생산된다라는 거야.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록 매체를 이용해서 이관된 후에 자 국가기록원이 어때?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보존 관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기록원이라는 게 있는데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 CAMS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 PAMS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것도 이제 시사적인 문제로 시험에 날 수 있어. 이것도. 자, 그러면 그림을 봐봐, 여러분. 위민 시스템은 청와대에서 이게 누가 만든 거냐? 어때요?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신 거거든. 그러면 그 청와대 업무는 어때요? 위민 시스템에서 다 있다가 퇴임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 대통령이 퇴임할 때 이걸 어디로 보낸다? PAMS로 보낸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어때? 이게 연구 기록물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국정관리 시스템, 국무조정실도 어때요? 국정관리 시스템에 여기서 만든 문서는 다 여기서 이제 업무도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비연용 기록물이 되면 어디로 보내는 거야? 얘도 그렇지? 얘는 CAMS로 보내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어때? BRM, 그렇죠? 그 다음 에 행정정보 시스템, 자 업무관리 시스템, 그 다음 어때? 특수기록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때요? 이제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집 이관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국무조정실이나 어때요? 행정정보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특수기록물이나 뭐 BRM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으면 이쪽으로 보내겠지.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어때? 이것도 대통령은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때? 이거 그냥 무조건 퇴임하면 그냥 보내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봐봐 이제 CAMS하고 어때요? 그렇지? PAMS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국가기록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관련 전자문서는 PAMS에 그렇죠? 각 부처 전자문서가 있고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가 있고 디지털 시청각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예상 문제인데 한번 봐봐, 여러분 풀어보자라는 거죠.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 CAMS는 그렇죠. 클라우드 어카이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로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속한다. 그럴듯하잖아. 그럴듯. 그치? 그럴듯한데, 근데 이제 이게 어때요? 그 이제 밑에 봐봐, 여러분.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라 센트럴이란 말이야, 센트럴.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알아둬, 여러분. 이게 센트럴 어카이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 중앙 연구 기록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자, 뭐 클라우드가 아니라. 자, 그 PAMS는, 그쵸?
이게 프레지덴셜 아카이브 그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로 대통령 기록물의 연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쵸? 자, 이걸 뭐라고 불러? PAMS라고 부른다. 이거 이제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표준 RMS다. 그쵸? RMS가 뭐냐 하면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치? 레코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란 뜻인데, 그쵸? 자, 그러면 기록관리 법령 및 표준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각급 기관이 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관리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RMS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4번 영문으로 어때요? 스탠다드 오브 거버먼트 펑션 클래시피케이션이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뭘 뜻하는 거야? 이게 분류를 말하는 거잖아. 분류. 그래서 그러면 기능별 분류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능별 분류. 그렇죠? 그러면 정부 부처들을 기능별로 분류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기능별로 분류하는 표준을 만든다라는 거잖아, 이게. 자. 그럼 표기되는 정부 기능 분류 체계는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의 기능을 분류해서 참조를 목적으로 표준화한 업무 참조 모델이에요. 업무 참조 모델. 그래서 이게 RMS 또는 BRM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BRM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업무 참조 모델이잖아. 그치? 레퍼런스가 뭐죠, 여러분? 참고문헌을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BRM이라고 한다. 그쵸? 자. 이제 알아둬, 요것도 어때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그치?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어때요?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록 매체라고 돼 있어요. 그치? 디지털 기록 매체. 자. 그러면 여러분, 디지털 기록 매체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했어? 그 USB, 그 생각해야 돼. 이해하셨죠? 그 정도만 생각나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파레스라고 있는데 인터파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인터내셔널 리서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인터내셔널 리서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국제적 연구, 리서치라는 게 연구 또는 조사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에 대한 연구나 조사야? 퍼머넌트 오센틱 레코드, 그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센틱이 뭘 뜻하는 걸까? 오센틱이. 진본성을 진본성. 이해하셨죠? 진본성을 말하는 거야. 이게 진짜의 이런 뜻이거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센틱이 진본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치? 영원한 진본성 기록인데 어디에서? 전자 시스템에서 진본성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인터파레스라고 해. 이해하셨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전자 기록을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자 기록이 뭐와 뭘로 분류돼?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으로 분류해.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 기록도 뭐라는 거야? 전자 기록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이에 기초해서 전자기록 매체, 그치? 전자 매체를 아날로그 기록 매체와 디지털 기록 매체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다시, 아날로그도 뭐야 이게? 전자 매체다. 자, 그럼 전자기록 매체에 아날로그 기록 매체와 디지털 기록 매체가 있는데, 자, 아날로그 얘도 있잖아. 아날로그이긴 하지만, 그치? 우리가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전자 매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그치 이게 어렵지 여러분은. 근데 나는 어릴 때 많이 그치 경험을 했으니까 난 되게 쉽거든. 내가 어릴 때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릴 때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때는 뭐예요? 그치 여자친구한테 뭐를 선물하는 게 돈도 싸게 먹히고 여자친구가 되게 감동을 받을까요? 그러면 그치 되게 좋은 음악을 어디다 담아서 CD에 담으면 디지털 기록 매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알아? 그치? 카세트 테이프에다 담아서 이걸 선물하면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치?
그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어디다 담아서 카세트 테이프에 담는 게 아니라 어때요? CD에 담아서 선물하는 게 그게 이제 그치. 그 요즘에는 어디다 담아서 아주 USB에 담아서 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치? 멜론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호환 마마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호환 마마 이거 뭐냐 하면 어때요? 이게 그치 비디오 테이프를 넣으면 어때? 항상 그게 나왔어. 호환 마마보다 어때? 그치 음란 비디오 이런 게 더 무섭다 뭐 이런 게 맨날 나오거든? 그러면 어때요? 맨날 이걸 맨날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게 테이프로 돼 있으니까 이게 쭉 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그거를 어때? 냉동실에 갖다 넣어놓으면 다시 막 줄어들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그런 걸 아날로그 기록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그래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사용해서 어때?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를 아날로그 기록 매체라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 바이너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0과 1로 표현하는 어때? 이진법이란 뜻이야. 그치? 디지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의 전기 전자 신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다라는 거를 그치? 디지털 기록 매체라 그래. 자. 그러면 아날로그 기록 매체를 봐봐 여러분. 아날로그 기록 매체의 대부분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어때? 무슨 형태? 테이프 형태다. 그렇죠? 테이프 형태. 테이프 형태로 어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와 음악 등을 수록하였던 어때?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여러분들 혹시 1988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드라마? 그런데 이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2번 이외에도 그치 방송용에서 사용됐던 어때? 방송 전용의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다. 그치? 현재는 디지털 방식의 디지털 테이프 및 어때? 디지털 파일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에 밀려서 뭐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테이프인데 뭐야?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도 있다는 거야. 디지털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테이프인데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따라서 여전히 어때? 아날로그 테이프에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어때? 매체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체 이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담아놓으면 이게 없어질 거니까. 그치? 이거 뭐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다 없어졌는데 그럼 볼 수도 없잖아. 그럼 어때요? 이거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USB에 담든지 하드디스크에 담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자기 테이프의 특성은 어때?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에 관계없이 유사한 면이 있어요. 둘 다 테이프잖아, 그치? 그럼 어떤 유사한 면이 있을까요? 둘 다 자기적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석받다 되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치? 기록이. 또 어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 테이프니까.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늘어나면, 그치? 이게 연구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디지털 기록 매체예요. 디지털 기록 매체. 디지털 기록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때? 컴퓨터의 내장 또는 어때? 간단하게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별도의 외부 장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사용된다는 점이다. 여러분, 디지털 기록 매체는 뭘로 읽을 수 있으면 디지털 기록 매체예요. 컴퓨터로 읽을 수 있으면 디지털 기록 매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건 어때요? 이 하드디스크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날 텐데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 어때요? 윙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그치. 여러분 좋은 노트북을 쓰니까, 그치. SSD는 뭐 그런 소리가 안 나. 근데 옛날 구형 노트북이라든지 집에 있는 어때? 본체, 이게 하면 어때요? 그치. 윙 할 때 이제 쿨러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는데, 그치. 하드디스크가 막 작동할 때 소리가 나.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쵸. USB 같은 건 어때? 이게 보면, 그치? 이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외장형 하드 같은 거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연결해서 어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디지털 기록 매체라고 한다. 자,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용된 디지털 기록 매체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나, 그치? 무수히 많으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록 매체는 디지털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테이프인데 뭐야 이게 디지털 일이 있었어. 이해하셨죠? 디지털. 자, 옛날에 어때? 소니에서
테이프로 돼 있는데 어때? 컴퓨터에 꽂으면 읽힌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여러분 테이프가 뭔진 알아요? 아, 그치.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라 어때?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 그치? 아, 그리고 만약에 수도 세고 그러면 아저씨가 와가지고 검은 테이프로 막 이렇게 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때? 검은 테이프가 이렇게 얇은데 뭐 그렇게 돼 있었어, 옛날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이게 정보를 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 디지털 자기 테이프에 어때?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LTO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테이프란 뜻이에요. 리니어 테이프 오픈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책에 나와. 그러니까 어때? 얘는 선형이라는 게 뭐야? 이것도 테이프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테이프가 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형 테이프이면서, 그쵸? 이게 이제 규격 자체가 오픈소스라고 돼 있어. 이제 오픈소스 뒤에 가서 나와. 어쨌든 LTO도 이것도 테이프다. 그러니까 LTO가 뭔지 몰라도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LTO는 뭐예요? 얘는 자기 테이프야. 테이프 형태로 돼 있어.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광디스크 이런 게 있거든? 디스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디스크라는 말이 원판이라는 뜻이야. 디스크란 말이. 그래서 그쵸, 여러분.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광디스크 다 뭘로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원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판. 근데 블루레이 뭐도 있다. 그렇죠? 블루레이. 그래서 반도체 계열 저장 매체에는 어때? USB가 있고 SSD가 있고 CF라는 거는 PD님이 사용하는 게 CF예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이렇게 조그만 게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USB랑 되게 비슷한데, 그치? 컴팩트 플래시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정사각형 요만한 게 있어.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뭐다? 얘도 디지털 반도체 계열 저장 매체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스토리지 등이 있다. 그러면 그쵸? 조금만 쉬었다가 그쵸? 자기 테이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기 테이프부터. 그러면 여러분 쉬는 시간에 그쵸? 30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 여러분. 2020년에 뭐가 났어요, 아까? 그게 2020년에 뭐가 났었냐 하면, 우리가 어때? 진본성과 무결성이 났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났어. 디지털 기록 매체와 그 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왜 났지인데 뭐 이것도 무론 정보학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디지털 자기 테이프부터 보도록 할게요.